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앵간히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지 멀리서 또 오시려면 이게 장난이 아니겠더라고. 사실은 막 우산 뒤집어지고 하는 케이스 되게 많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근데 나도 잠깐 이렇게 정말 5분도 안 걸어갔는데 바지가 다 젖을 만큼. 태용이가 엄살이 아니었구나. 네, 굉장히 심했어요. 나 차로만 운전을 해서 몰랐네. 연락을 해야 되나? 내일 하루 그냥 쉬시라고 또 태풍에 날아갈까 봐. 한 사람 빼고는 다 좀 불안하잖아요. 두 사람. 나하고 이모 씨, 이렇게 얼굴 큰 사람들 빼놓고 나 날아갈 수 있어서 몹시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게 아침에 줄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동해 쪽, 양양이나 이쪽은 400mm가 예약이 돼 있고요. 속초 여기 주문진 이쪽은 180mm, 서울은 100mm 정도. 그다음에 이제 호남하고 영남, 부산 이쪽은 150mm까지 지금 있고. 부산은 오늘 신문 보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도로가 다 침수되고 그랬더라고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뚫고서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접속하신 분들하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사실 밀가루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100여 가지라고 보거든요. 역시 상당히 많은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다뤄놓지는 않았어요. 어떤 책이 있냐면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이 사라진다라는 책에 보면 정말 병명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적어놨어요. 그게 밀가루 글루텐 때문에 바로 생기는 질병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시발점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글루텐이.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죠? 맛있잖아요. 엑소르핀 때문에 우린 쾌감을 느낀다니까,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네, 오늘은 이제 이 책에서 다룬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질병이 많이 생기느냐가 이제 6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병하고 간단하게만 하고서 이제 이 책을 좀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6장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셀리악병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셀리악. 그러니까 밀을 많이 먹게 되면 셀리악병이라는 질병이 걸리는데 이게 뭐냐면 소화기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든 질병의 한 90%는 어떤 것 때문에 온다고 보고 있냐면 장무수 증후군 때문에 온다고 보거든요. 장무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다 분해가 안 되고 소화나 배변으로 나가지 않고 혈액 안으로 유입되면서 면역계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질병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화기에 이거는 누수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갖고 막 음식물이 줄줄 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사실 염증을 일으키고 뭐 난리도 아닌데 인간의 소화 능력으로서 소화 효소 가지고 사실은 글루텐은 소화해내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걸 뭐 소화할 수 있는 동물들은 뭐 반추동물 계열이나 뭐 이런 정도밖에 없고요. 사실 인간의 소화 효소 가지고 글루텐을 이걸 뽑아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소화해내기는. 이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밀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참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 엑소르핀 때문에 특히 더더욱 그래요. 밀가루 음식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엄청 좋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 셀리악병에 관해서인데 절반 정도는 전형적인 경련, 설사, 점진적인 체중 감소율, 나머지 절반은 빈혈, 편두통, 관절염, 신경증, 불임, 저신장증, 이건 아동에 해당되고요. 우울증,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셀리악병과 무관해 보이는데 다 연관성 있는 질병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100여 개의 질병이 이 밀가루 글루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또 어떤 증세도 드러나지 않다가 뒤늦게 신경학적인 결함이나 대소변 실금,
실금 뭔지 알죠? 네, 조금씩. 조금씩 재리는 거. 그 다음에 치매, 위장암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대요. 뭐 때문에? 셀리악병 때문에. 그건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장누수가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에서 새 나가는데 얘도 구멍이 뚫리니까 뭐 그냥 줄줄 새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얘는 단백질로 인해서 생기니까 글루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요즘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코로나19잖아요. 세균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겉에 있는 단백질을 뜯어내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들어왔는데 내게 아니면 내 면역 체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추는 아주 작은 거예요. 단추는 그냥 우리가 맛있게 먹은 거죠. 뭐를? 빵을. 여성들이 특히 빵을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빵 그 전문점이 생겨서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게 되면 글루텐을 섭취하면 소장 내벽, 즉 신체의 다른 부위와 대변을 분리시켜주는 민감한 벽이 망가진다. 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련과 설사에다 막 이런 것들이 소화되지 않은 지방 때문에 변기에 노란색 대변이 막 떠다니는 거죠. 둥실둥실. 지방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먹게 되면 소대변에 뭐 기름이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흡수하는 거 이해는 빠져나가 버리니까 또. 근데 이게 글루텐이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이 상태가 몇 년간 진행되면 셀리악 환자들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왜? 빠져나가니까 흡수할 수가 없죠. 체중이 빠지면서 단백질, 지방산, 비타민 B12, D, E, K, 엽산, 철, 아연 부족 같은 영양결핍이 생긴다. 그러니까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름에 뭐가 맛있어요? 뭐 냉면도 있고 하지만 집에서 쉽게 냉면 해 먹게 되나요? 아니죠. 뭐 해 먹어요? 물국수나 콩국수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되죠. 아프죠. 그래서 셀리악병은 되게 위험한 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7장에다가는 뭘 해놨냐면 인슐린 저항성.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뭐예요?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되는데 우리가 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온 당만큼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인슐린이 당하고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무관심해질 거예요. 당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슐린이 분비돼서 하나씩 잡아가지고 혈액안으로 간으로 갖고 가서 에너지 대사를 쓰고 뇌로 갖고 가서 에너지 대사를 쓰고 글리코겐으로 간과 허벅지에 있는 근육에 저장을 해서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거 저장을 해놓고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옆구리에 살로 저장을 해놓고 하는 게 다 인슐린이 하는 일인데 내 몸을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게 해빙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고 대단한 거를 먹고 뭐 돈에만 관련시키지 말고 그런데 이제 인슐린이 당이 들어왔는데 그럼 인슐린이 분비됐는데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 혈액 안에는 당이 많이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빠지게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당뇨지. 근데 당뇨병에 보통 85%에서 90%는 뭐예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글루텐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먹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로 간다는 얘기냐면 당뇨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뇨가 오면 당뇨로 끝나느냐. 당뇨가 사실 무서운 병인가요? 혈액 안에 좀 뭐 당성분이 많은 건 어떤 문제를 그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합병증인 거죠. 당뇨가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표적으로 합병증 뭐예요?
피 안에 설탕 성분이 많으니까, 당 성분이 많으니까, 끈적끈적거리니까 저 발끝까지 손끝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네네. 인체 끝까지 다 가지 못해요.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썩을 수도 있고 세포가 죽어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왜? 피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럼 당연히 당뇨가 오면은 뭐 어떤 질병이 바로 따라올 수 있어요? 피가 끈적하니까 잘 안 흘러. 혈압이 올라갈 수 있죠. 네. 걷다가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죠.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모든 문제가 다 생겨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느냐? 그건 아니죠. 서서히 몇십 년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실명되는 거지. 왜 실명이 제일 무섭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면 나머지 인체들이 세간을 적용할 수 있게 민감도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3, 40년, 50년, 60년 살다가 시각을 잃어버려.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때 촉각이 발달한다거나 청각이 발달한다거나 후각이 발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디단 말이에요. 적응을 해야 돼, 적응. 이 심각한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7장에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의 나라 밀과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하고 챕터 7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8에는 뭘 해놨느냐? 이게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죠? 자, 산성도 떨어뜨리기 위한 pH 교란 물질, 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밀가루는 어떤 음식이라고요? 산성식품이죠. 산성식품이에요. 우리 피부는 산성이어야 되지만, 약산성이어야 되지만, 우리 몸은 어떤 성분이어야 돼요? 알칼리성이어야 돼요. pH가 7.4에서 7.5 정도로 우리 몸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pH를. 그런데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산성.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대부분이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거든요. 또 산성화가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요즘 현대인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 지금 산성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요즘 흔하게 나오는 거, 석회화됐다라는 거, 뭐 결석이 생긴다라는 거. 아주 흔한 것들. 요즘 부쩍 느는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 사람들의 몸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빠져나가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석회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근육에다 만들고 요로 결석으로 뭉쳐놓던 신장 결석으로 뭉쳐놓던 칼슘. 왜? 산성화가 더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섣버리니까 못 빠져나가게 자꾸 몸에 축적을 시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걸 뭐라고요? 밀, 글루텐이라는 거죠. 많이 먹어서 그래. 밀가루가 너무 흔해졌고요. 진짜 이 책에 한 챕터에 뭐가 돼 있냐면 이 뒤에 부록에 가면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생활 속에 밀가루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숨어있는 밀가루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어마무시해요. 자, 그런데도 오늘 같은 날이면 어떤 생각이 나요? 파전이 생각이 나죠. 파전은 뭐로 만들어요? 파만 들어가서 만들죠. 밀가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밀가루만 넣으면 당연히요. 근데 요즘에 막 부침가루 이런 거 막 하잖아. 뭐 어쨌든 그것도 다 이제 2차적인 문제고. 합성 들어가는 거 더해. 근데 우리 집에서도 이런 날은 사실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해주세요? 엄마가 칼국수나 수제비 줬어요. 수제비를 줬어요. 밀가루는 있는데 국수 사오기 어려우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예요? 수제비를 써주실 때는. 감자 그런 것도 넣었지만 김치도 좀 썰어서 넣어주시고 하니까 그나마 좀 나았었죠. 근데 요즘 엄마들이 김치 썰어놓고 감자는 좀 이렇게 깍둑썰기로 해서 해줄 수는 있겠지. 근데 요즘 아이들이 김치를 먹어야 안 먹어요? 요즘 아이들은 라면 속에 있는 야채도 안 넣고.
그 정도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여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병을, 몸을 자꾸 문제화 만드는 거죠. 산성화되는 거예요, 산성화. 산성화가 되면 우리 몸은 아주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는 거죠. 안 먹을 수는 없다고 전제를 깔았죠. 3주 전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밀가루를 제외한 식단은 지금 현생 인류한테 호모사피엔스한테는 어려워요. 앞으로 어떤 인류한테는 가능할까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한 호모데우스 정도 가면은 이제 밀가루를 안 먹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책에 나온 게 아니고 최근에 읽은 책, 그 2018년도에 나온 책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해갖고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뭐 거짓말 안드로이드 인조인간 얘기가 나와요. 그래갖고 뇌를 모든 기억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젊은 사람 몸에다가 기억을 심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젊은데 기억은 내 기억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몸에 내 기억을 삽입해서 내 기억을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는 거야. 언제까지? 250살까지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쯤 되면은 뭐 심장도 뭐 바꿔치기고 내 유전자를 바꿔치고 돈만 있으면 되겠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럼 앞으로 밀가루를 먹어서 어디가 상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 체세포 뜯어가지고 그냥 이 볼대고 안에 거기서 체세포 끄잡아내가지고 재생해가지고 갈아 끼면 돼. 또 팔이 어떻게 잘못됐어? 그럼 그냥 600만 불의 사나이 팔 끼면 돼. 눈이 그래? 600만 사나이 눈 끼면 돼. 다 개발돼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발돼 있어요. 돈이 없는 거네. 지금은 나와도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가면. 나노 로봇 해가지고 혈관 청소하는 로봇까지 다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때는 밀가루를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뭐 뽕을 맞을 만큼 맞고 해서 내가 쪼그라들면 또 다운 받아가지고 또 젊은 육체에다 넣으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만한 돈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돼. 하는 게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가루를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pH 교란 물질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153페이지인데 인간의 몸은 pH 반응에 철저하게 통제받는다. 정상 pH 7.4에서 수치가 0.5 정도만 위 또는 아래로 움직여도 우리는 죽게 된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몰라. 사람들이 몰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몸에 산성화가 된다는 거. 산성화가 된다고 얘기해줘도 몰라. 신체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신체의 pH를 압박하는 산은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탄산이 함유된 탄산음료 등 누가 보든 확실한 산성 음식들이 있다. 코카콜라처럼 인산이 든 음료도 있다. 산이 지나치게 들어간 탄산음료는 신체의 산 중화 수용 능력을 한계 수준까지 이르게끔 한다. 그래서 탄산이 많이 든 콜라를 마시는 고등학교 여학생의 골절은 5배나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여자애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불안하니까 뭐 해요? 골목길마다 신촌에 한번 가보세요. 골목마다 담배 피는 건 여자애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물론 남자애들도 있지만 요즘 여자애들이 더 많아. 이 탄산 많이 먹고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밀가루 많이 먹고. 빵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빵을 좋아하잖아요. 에이, 그래서 담배 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아니 이라크전에서도 뭐 사실 많이 그 병사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을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래요. 담배 피냐고. 안 핀다는 담배 준대요. 이걸 갖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만큼 어떤 효과는 있다고 담배를 피면 불안한 마음을 약간 가라앉힐 수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해소.
그게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 가지는 유익하고 100가지는 10,000가지는 나쁜 게 담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담배를 못 끊어서 헤매는 사람들은 막 그 끊어야 된다는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담배 피는 게 건강에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들도. 의사들도 담배는 못 피게 하거든요. 너무 안 좋은 거니까. 이게 그런 좀 진정 효과를 나타내 주긴 해요, 담배가. 그러니까 여학생 애들이 불안하니까 그 담배 많이 피는 게 난 밀가루, 탄산음료 이런 원인 중에도 하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칼슘을 좀 많이 먹으면 또 여기도 이제 딱 책에 아예 나와 있어요. 인간이 먹는 음식에서는 주로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이 산을 생성한다. 그래서 닭고기, 돼지고기, 뭐 이건 외국인데 뭐 아비스의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산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런 것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여기 나와 있어요. 요산, 황산 이런 것들이 다 생성된다고. 그래서 고기 먹고 방귀를 끄거나 배변을 하면 어떤 냄새가 나요? 독한 냄새가 나죠. 이런 것들이 다 몸을 산성화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고기 참 좋아하죠. 맛있죠. 그렇죠. 맛있죠. 여기도 있어요. 동물성 식품은 신선하든 발효되었든 덜 익혔든 잘 익혔든 특별한 소스를 곁들였든 아니든 상관없이 공격적인 산을 만들어낸다. 이건 풀 먹은 소리에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바게트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절에 무리를 준다. 요즘 사람들이 뚱뚱해서 관절에 문제도 있긴 하지만 밀가루 때문에 더더욱 관절도 안 좋은 거예요. 빵 밀가루 드시지 말라요.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골다공증이면서 동시에 셀리악병을 앓는 실험 참가자들의 식단에서 글루텐을 제거하자 골다공증 약을 끊어도 골밀도가 집값게 된대. 우리 밀가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아주 재밌는 중간 게 있는데 밀배기는 노화 방지 요법이다. 보톡스 마실 필요가 없고 밀가루만 제거해도 노화가 방지된대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이제 187페이지에 보면 당화혈색소, 이게 당뇨 환자들 이거 당 수치 재는 거잖아요. 수치가 낮다는 말은 내생당화로 인해 유발하는 노화가 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밀가루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가고 당화혈색소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백내장, 신장병, 주름, 주름 나오네. 관절염, 죽상경화증. 죽상경화증은 혈관 안에 동맥경화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인간을 괴롭히는 다양한 당화 증상, 즉 특히 밀 섭취에 따른 증상이 한결 줄어든다. 백내장도, 신장병도. 현대인들 신장 되게 안 좋죠. 네. 투석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뭐 환경 호르몬, 뭐 식품 첨가물 많지만 밀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찌 해야 될까요?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또 195페이지. 영양의 연금술. 연금술이 뭔지 알죠? 셀을 금으로 바꾸려고 중세시대 때 그렇게 연구했던. 그리고 영양의 연금술 땡땡 해놓고 빵을 중성지방으로 변환시키기. 났어요. 여러분들 그 옆구리에 있는 게 대부분 뭘 수 있다고요? 글루텐의 영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글루텐 빵 맛있죠? 그 다음에 11장에 든 게 뭐냐면 머릿속에 든 모든 건 밀과 뇌라고 돼 있어요. 결국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밀의 글루텐이 신경, 뇌신경계까지 피폐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뇌신경계. 왜? 일단 우리가 혈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뇌는 어떤 걸 가지고 영양소를 쓴다 그랬어요? 에너지 대사 쓸 때요? 뇌는 유일하게 포도당. 당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원시시대 식단으로 돌아가도 당을 어느 정도 조금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얘는 당만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극단적인라기보다는 그쪽으로 공부한 의사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케톤식을 해야 된다. 좋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얘를 케톤체로 바꾼다. 얘가 당으로 전환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하지 말라고. 특히 외국, 미국이나 유럽 쪽은 대부분 주식이 뭐예요? 밀이잖아요. 네. 그나마 이쪽 동양 쪽은 뭐예요? 쌀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되게 밀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다 유럽인들이나 미국, 캐나다 이쪽은 다 연관이 되는 것들이에요. 남미 쪽도 사실. 남미 쪽은 주로 사실은 원래는 뭐가 주식이었어요? 남미 쪽은 감자가 주식이었죠. 감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밀을 먹은 거는 유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 보세요. 뇌는 유일하게 당만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당이 있어야 되죠. 포도당이 있어야 돼. 얘가 이제 탁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는 불안정한 거죠. 에너지에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얘가 쓰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뇌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는 증상들. 힘든데 어떻게 힘드냐는 질문이에요. 식은땀이 흐른다든지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이제 뇌에서 당을 달라고 하는 신호들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뭐예요? 저혈당인 거예요. 사실. 불안해지고. 근데 밀가루를 먹게 되면 밀의 글루텐은 이 당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그랬죠. 네. 급격히 끌어올리니까 뭐가 급격히 나와요? 인슐린이 급격히 나오죠. 인슐린이. 그래서 싹 잡아갖고 또 들어가갖고 또 소비를 해버리니까 어떤 식이 돼요? 뇌가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단계 또 땡기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 가니까 나중에 뇌신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또 대표적으로 뇌신경에 문제 생기는 병이 뭐예요? 네. ADHD 말고. 그거는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ADHD인데 요즘 되게 많아지는 거.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신경계 이런 신경계가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걸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수초처럼 있는 거를 미엘린 저기라고 요 통신 요 선 요게 미엘린이거든요. 얘 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런데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 뭐 어떤 게 돼요? 내 면역세포가 얘를 밀가루, 그러니까 내 단백질이 아닌 걸로 인지를 하고 이거를 공격을 해갖고 이 피복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선줄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어폰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어폰도 뭐가 씌워져 있어요? 전선줄 안에? 피복이 씌워져 있죠. 뭐 폴리에스테르이 됐든 뭐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죠. 플라스틱이. 근데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수가 생기겠죠. 그럼 신경계에 이 피복이 벗겨지면 신경계에도 누수가 생기겠죠.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켜요. 뭐가? 글루텐이.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되게 많이 생긴 질병 중에 하나가 다발성 경화증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옛날에 전혀 못 들었던 질병들인데 이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밀가루라고 지금 밀이라고 강력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 어떤 거하고 되게 헷갈리냐 하면 루게릭병하고 비슷해요. 신경계가 마비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오는 곳이 어디예요? 근육이에요. 근육은 신경계가 땡기라고 신경을 전달을 못 해주면 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걸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리의 근육에 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쓰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스를 하고 일주일 내지 한 달 병원에 있으면 다리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부스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뭘 붙잡고 걷든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휠체어 생활을 하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밀가루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다가 또
ADHD 같은 경우도 ADD, ADHD 이거는 집중력 장애, 이건 집중력 장애, 과잉행동 장애까지 두 개가 붙은 병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일들이 뭐로 인해서 벌어진다고요? 미래 글루텐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긴 한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밀가루를 조금 줄여야 하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밀가루 먹을 때 반드시 뭐하고 같이 섭취하라고요? 채소하고 같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그런데 좀 덜 하겠지. 그럼 글루텐 프리라고 되어 있는 그나마 좀 낫겠죠. 그나마 네, 그나마 좀 낫겠죠. 글루텐 없는 거. 글루텐 프리라고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글루텐 프리를 골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밀 자체가 인류가 먹고 생활해온 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아직 그 글루텐에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글루텐하고 카제인, 우유에 들어있는 예. 특히 동양인 중에서 그 카제인에 완전히 적응돼 있는 민족이 있죠. 누구야? 몽골족. 거의 기마민족으로 맨날 양전 먹고 소전 먹고 해갖고 걔네는 유전적으로 글루텐 카제인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먹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니듯이 밀가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이거를 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밀을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밀을 좀 줄이고 밀을 먹을 때는 빵을 먹을 때도 옛날에 우리 겨울에 고구마 먹을 때 뭐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것처럼 김치나 동치미 이런 거 같이 먹었죠. 이렇게 빵을 먹을 때 우리 김치라도 한 조각씩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